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갔다 섰다를 반복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책을 읽고 휴대폰을 보면서 균형을 흐트리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특별한 힘이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런 힘이 있는 당신, 늘 청춘인 당신과 함께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100년 만에 둥근 달 떴다고 하던데 달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 충전하고 돌아오셨을 텐데 모두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입니다. 네가 바라보던 나는 어땠니? 그날의 나는 웃음이 참 많았니? 반짝이는 꿈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은하수는 아름다웠니? 타오르던 내 심장의 온도에 네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고 얼어붙어 가던 너의 하늘도 나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니? 네가 알던 나는 좀 달라졌어. 이제는 그날처럼 웃지도 않고 자라나던 불안함은 결국에 새카맣게 나의 우주를 삼켰어. 불이 붙어 뜨거웠던 심장은 까맣게 그을려 타오르지 않아. 열이 식어가는 나의 하늘은 그날의 내 모습만 자꾸 그리더라. 미치도록 사랑하던 내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내가 밤하늘 꿈을 새기며 뜨거운 가슴이 뛰던 우리가 그날의 내가 그리고 네가 뜨거운 열기가 그리워진 이 밤 아주 잠시만이라도 나를 좀 안아줬으면 하는 아플 땐 아프다고 말하는 게 지칠 땐 그대로 주저앉는 게 매몰차게 누군가를 거절하는 게 누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때는 뭐가 그리도 어려웠을까. 사람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굳은 살이 박혀버린 나의 여린 가슴은 표정이 없더라. 미치도록 사랑하던 내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내가 밤하늘 꿈을 새기며 뜨거운 가슴이 뛰던 우리가 그날의 내가 그리고 네가 뜨거운 열기가 그리워진 이 밤 아주 잠시만이라도 나를 좀 안아줬으면 하는 밤 불어난 책임감에 짓눌려 무너져가는 내가 도리어 날 비난하는 누군가 내가 쉬어갈 곳은 대체 어딜까.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짊어진 시간들이 내가 걷는 이 길이 옳다고 말해줬으면 해.
미치도록 사랑하던 내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내가 밤하늘 꿈을 새기며 뜨거운 가슴이 뛰던 우리가 그날의 내가 그리고 네가 뜨거운 열기가 그리워진 이 밤 아주 잠시만이라도 나를 좀 안아줬으면 하는 밤 시흥마을 DJ 이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흥에 이제 열정 있는 분들 100분과 함께 시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방송이죠. 오늘은 제가 화면 보시다시피 제가 좀 얼굴이 좀 나름대로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피부톤이 확 죽습니다. 아주 멋진 분이 나오셨어요. 오늘 저 열정 100도시의 주인공입니다. 시흥시 청년 정책 협의체 대표를 맡고 계신 이동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첫 곡이 모브닝이라는 그 밴드의 극야. 원래 이제 첫 곡은 제가 선곡을 보통 하는데 오늘은 직접 해주셨거든요. 아까 이제 그 노래 나올 때 잠깐 쟤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궁금하셨을 텐데 그런 얘기했어요. 이 가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선택한 이유 아까 좋았어요. 뭐였죠? 그렇죠. 그 모브닝이라는 밴드가 네이버에서 한번 메인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라고 수식이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노래들이 사실 저보다 형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노래들이 대체로 이 청년 나이대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식어가 붙은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극야라는 노래는 이제 청년기는 좀 안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뭔가 직장 내 커리어나 뭐 준비하는 내가 과정이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사회 진입기 혹은 초년생 시기에 흔들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흔들리는 불안함에 대한 감정을 많이 이야기한 노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밴드기도 하고 제목이어서 제가 꼭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들으시는 건 정상입니다. 그래요. 저희 이제 시흥 열정 100도시 11번째예요. 오늘 11번째인데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코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무튼 그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 그 화면으로 굉장히 훈훈하실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지금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105 쪽에서 작게 카페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하셔도 됩니다. 여기 무슨 카페예요? 105, 여기도 105인데 네. 105세 무슨 카페죠? 카메라 이쪽입니다. 네. 예. 105세 오후 3시라는 네. 카페고요. 그 진짜 타로 카페로 유명하긴 한데 네. 사실은 제가 요즘 바닐 시럽들을 좀 직접 만들어서 좀 맛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바닐라 하고 시럽 직접 있어서 만드세요? 네, 쉽지 카라멜 않은데, 시럽도 이거? 직접 만들고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 그죠? 원재료단에서부터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게 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친구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다른 지역 친구들이 105 왔을 때 야 어디 가야 되냐 했을 때 카페를 데려가려니까 그러니까 예쁜 카페는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105세. 근데 예. 뭔가 제가 생각하는 진짜 뭔가 그 집만의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은 원재료 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데서 오는 또 참 이미지가 그래요. 있는데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완전 한 땀 한 땀 정성이 담긴 시럽을 사용하는 곳 청년 사업기획하기도 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청년정책협의체 대표님으로 모셨어요. 저희 시흥 열정 100도시에 방문해주신 분 중에 가장 최연소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네. 제가 간단히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뭐 많은 일을 하세요. 뭐 도시민 청년 리빙랩 운영위원이시고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소속의 거버넌스 포럼 추진단이시고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이시고 LH 청년위원회 또 가정인권연구소에서 또 활동도 하시고 시흥 청년축제기획단이 있네요. 흥플러 거기 또 활동도 하시고 협동조합 거버넌스 리빙랩 이거 좀 관심 있어요. 이 거버넌스 리빙랩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여기는?
거버넌스 리빙랩은 이제 저랑 같이 좀 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 활동가가 있는데 네, 진하게. 네, 네. 그분 전공을 아예 이런 행정 쪽으로 잡아서 하고 예, 계신데 예. 그런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청년 활동 저처럼 이제 협의체 활동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런 협의체 같은 조직을 지원하는 경기도 지원사업단에 지원을 했는데 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근데 이제 협의체 활동했던 기간에 대해서 사대보험으로 경력 증빙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맞아요. 그런 거 있겠다. 위촉직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대보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용 취소가 되는 되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저랑 같이 협의체 활동을 하던 분들이 직장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잖아요. 직장인이 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직장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와 시간이 있다 보니까 협의체에 대한 애정과 활동 의지는 있는데 현실적인 물리적인 한계들이 그렇죠.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경력 증빙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좋네요. 해주면서 예. 또 이제 그런 게 또 필요해요. 사실 그게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기도 했고 시흥 FM에서는 청년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열고 싶다. 이걸 계기로 또 많은 분들이 여기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뭐 굳이 이 누추한 곳에. 거절하지 않는 편이라. 네, 궁금한 건 많지만 하나 둘 이제 여쭤볼게요. 네. 청년 정책 협의체에 제가 검색하기로는 6기, 근데 3기에서부터 하셨던 것 같긴 해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죠. 17년도부터 제가 활동을 했고 제가 들어갔을 때 1기에서 약간 결원을 모집할 때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쭉 활동을 하다가 뭐 단계적으로 올라갔네요. 생각해 보니까 위원했다가 부위원장 했다가 위원장 했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저도 카페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을 내려놓고 하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한테 잠깐 위원장을 넘겨줬다가 이제 또 그러셨어요? 여력이 좀 돌아와서 근데 뭐 청년 정책 협의체 그러니까 뭐 정책을 고민하는 곳인가요? 뭐 하는 곳인가요? 거기는? 일단은 협의체 자체는 네. 그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이제 시청에서 의무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실제로 지원을 받는다기엔 너무 작은데 회의비 정도 받고 있고요. 협의체는 정책 제안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청년들의 정책을 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이제 제안해 주는 네, 곳인가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구성 자체가 청년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청년들이 직접 뭐 취업 지원 정책이나 주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살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아쉬움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제안해서 실현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창업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개인 사업자니까 사대보험에서 건강검진 대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0대 1인 창업가의 이미지는 그런 리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맞는 거냐 해가지고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실제로 시흥형 이제 청년 건강검진 사업이 시행이 됐었고 재밌는 게 그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각지대를 편입을 시켜서 건강검진 대상으로 넣었더라고요. 오, 좋네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건데. 네, 청년 당사자,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들이 문제점을 좀 더 잘 볼 수 있고 잘 캐치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시정에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러면 조직이에요. 이런 협의체는 정책 협의체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시흥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2014년 5년 이쯤부터 시작해서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청년들 기억해요. 네, 시흥 청년 아티스트라는 단체가 서명 운동을 받아서 주민 발의 제도로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제안을 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고요. 똑똑해요 우리 청년들. 이게 굉장히 좋은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협의체 자체는 지금 40명 내외인데 이제 일단은 50명을 정원으로 두고 활동을 하자고 행정에서 제안을 하시는데 시흥시가 50만 인구가 넘어간 상황에서
조금 이슈가 더 다양하겠죠, 그죠?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있는데 뭐 조직 내부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차근차근 늘려가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군요. 논의 중에 근데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정기적으로 모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무국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올해 카페를 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 사무국장도 있고 막 조직이 그렇던데 네네. 돈은 나와요? 돈을 어떻게 누가 주나요? 운영비라든가 회의 뭐. 수당 3만 원만 아, 그냥 꾸준 한 달에 3번 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네. 사실은 나오는 지원받는 금액에 비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활동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시흥이 이 청년 참여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되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뭐 청년 위원도 많이 나왔잖아요. 시의원 네. 이번에 그죠? 근데 네. 의원 자체는 다른 지역도 몇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자체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이쪽 그러니까 네. 다른 시도에도 다 협의체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배우러 오는 곳 뭔가 시흥은 음. 유명한 곳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여기 고향이세요? 시흥이? 네, 매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와. 몇 년생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 92년생이고요. 아우, 90. 저 90학번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또 나이 부심을. 그러시구나. 92년도에 매화동에서 이런 인물이 네. 나신 거네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사셨겠네요. 고향이니까. 그죠? 사실은 대학 때문에 아예 서울에 잠깐 갔다 온 아.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학 갔다 온. 네, 잘 걸실하게 잘 서울 살이 자란. 힘들더라고요. 아우, 그러셨구나. 이게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을 할 때 청년들의 모임이 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은 정말 선도적이다. 왜냐하면 주민조례를 통해 청년조례 만들고요. 청년들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이제 커보니까 사실 실제로 청년들 모임을 잘 몰라요. 그 이제 대학생이 되고 작은 아이는 대학생, 뭐 큰애는 또 더 대학을 졸업했지만 청년 모임이 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년들은 잘 모르나 보다. 이게 왜 정보가 없지 관심 있어서 검색하면 알 텐데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시흥FM에서 그래서 모신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자신들의 목소리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통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좀 혼란스러웠던 게 청년 정책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가 다른가요? 위원회는 그러니까 협의체는 정책을 제안하는 곳이니까 네.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위원회는 이제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이제 청년들 절반에 시장님도 계시고 이제 좀 왠지 뭐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국과장급 공무원분들도 좀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구성이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권위 있는 그럼 정책 협의체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좋은 의견들을 수집해서 뭐 검토도 하고 하겠죠, 그죠? 의논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정제된 것들을 위원회에 참고를 하나요?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는 사실 협의체는 이제 한 부분인 거고 네. 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뭐 사실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도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이제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이 또 같이 공동 위원장으로 계시는 구조라서 그렇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냈을 때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청년 자율 예산 뭐 이런 얘기 저 검색하다 봤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율 예산이 네. 죄송해요. 돈 얘기해가지고. 시장님 들어와 계시나요? 시장님이 여기 1회 게스트였습니다. 예. 자율 예산 제도가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율 예산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년 협의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몇백억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요. 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에서 청년 영역을 하나의 이제 동 단위 사업에서 2억씩 배정하듯이 청년 단위 사업에 얼마를 배정하는 형태도 있었는데 이제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의 경우가 있었고 전자의 경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기초 단위에서 사실 이렇게 청년 자율 예산이 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네. 그 자율 예산이라는 게 아무래도 권한과 책임 같이 다 가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들이 막 매화동에 고향이신가 봐요. 이분 매화동 네. 그러면서 막 하셨고 시흥 발전의 기둥이라고 또 얘기도 하시고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사업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잘생겼어. 아, 영광입니다. 패널 여기심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그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 들으면 사실 우리 한 30분 만에 안 되지. 네, 우리가 할 제가 얘기가 진짜 많죠. 우리 사전에 시리즈로 1회로 한번 안 될 것 같다고. 네, 그 시리즈로 계속 뵈야 되는데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 코너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홍보하는 코너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하시면 돼.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렇게 또 프로그램 하나를 또 섭외합니다. 제가. 뭐 사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은데 네. 순서가 문제네요. 그러게요. 어디부터 해야 되지? 네. 어쨌든 예 그래요. 시흥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성과일 수도 있고 보람. 이게 아까 이제 회의 수당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그 생각도 하고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얻었던 것 중에 뭐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 하나는 예전에 했던 건데 예전에 제가 조그맣게 예산 받아서 청년데이 축제라는 걸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축제를 기획을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뭘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네. 참고로 저희 협의체 시흥 _ 유스 검색하시면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많은 관심 시흥 가져주시고. _ 유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예전에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이런 기획으로 행정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소화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됐나요? 네, 혹시 약간 줌인이 될까요? 네, 이 당시에 실제로 했었던 19년도에 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정책 제안 부스고 네네. 요거는 청년들이 직접 조그맣게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어디서 해요? 저게 어디예요? 청년 스테이션이라고 이마트 앞에 있죠. 있는. 네네. 거기서 이제 저런 걸 하셨고. 쿠킹 클래스 하셨던 분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고 이건 그냥 스위치 갖다 놓으니까 다들 잘 노시더라고요. 요게 이제 좀 되게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시도였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어요. 그 모바일 게임이 100명이서 시작해서 한 명이 서바이벌 하는 게임인데 재밌겠다. 이 게임을 물리적으로 100명이 모여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기 100명 모인 거예요? 100명까지는 사실 못 모았고요. 뭐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재밌었겠다. 네, 이때 이 배그 대회를 네. 수원에서도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또 유튜브에다가 경기도에서도 이런 걸 하네요 하면서 와가지고 참여하시고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참여 후기 같은 걸 받았었는데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청년들이 이제 좀 사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이게 많이 모이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힘들고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은지 그리고 그 왜 청년이나 청소년을 미숙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어른들은 보기도 하는데 이미 완전체이거든요. 다만 준비되는 과정이고 그러면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것들을 함께 이렇게 잘 시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해주세요. 네, 주변 알겠습니다. 청년 좀 보내게. 그거 또 하나 뭐 있으세요? 또 하나는 이제 네. 또 클로즈업이 또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어떤 교류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켜야겠네요. 클로즈업이 되어 있나요? 어플. 이거 켜지는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플을 개발하신 거예요? 네, 오. 시흥 청년 놀이터라고 어플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혁신 프로젝트 400만 원을 받아서 만든 건데 사실은 뭐 하면서도 좀 다사다난했어요. 원래 보니까 저희 접근 방식은 그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크게 보면은 당근마켓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원래 개발자세요? IT? 저는 IT 기획자 쪽에 커리어가 약간 있고 개발자랑 디자이너가 이제 팀에서 만난 건데 와우. 사실은 이거는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시흥시 산단 쪽에 가면은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냥 피해 받은 채로 마무리가 되거나 예, 잘 모를 수 있죠. 실제로 저희 개발자가 지금은 프리랜서인데 그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었거든요. 그런 문제 의식들을 그러니까 있는 제도를 좀 잘 활용하면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청년들도 도움을 받아서 좋은 거니까. 근데 다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나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뭐 이렇게 좋네요. 약간 지금 몇 개나 로딩이-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 이 프로그램으로 시간이 좀 걸리네요. 로딩이 제가 데이터를 좀 좋은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음. 노동 의제를 넘어서 이렇게 사실 주거 쪽도 요즘이야 전세 사기 얘기가 뭔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 네. 그런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많이들 모르잖아요. 확정일자 맞아요. 받는 법이나.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안타까워요.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앱 내에서 하나의 꼭지들로 이렇게 배너에 넣어서 하면은 되게 정책 전달 체계라는 표현을 이제 행정에서는 쓰는데 되게 좋은 그런 기능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청년들의 커뮤니티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살아남기라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방법으로서 당근마켓은 되게 시장 영역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좀 중앙 집권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도 로컬로 집중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로컬에서의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너무 의식도 좋아요. 조금 담겨 있고요. 너무 좋은데요. 이 정말 괜찮은 시흥 청년들이 시흥 안에서 외부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여기 안에 생태계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로 못 보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위원장님 충분히, 여기서 전 충분히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 네. 웬만해서는 다시 안 갈 것 네, 같고요. 괜찮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흥이 그런 청년들이 곧 이제 시흥의 미래니까 같이 고민하면 좋겠네요. 이게 근데 이제 행정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행정에서 집행해 주시니까 그렇죠. 저것도 개발하셨을 때 돈 받으셨을 텐데. 그죠? 인건비는 못 받았고요. 그래서 약간 진행하면서 제가 팀원들 되게 잘 다독이면서 갔어요. 이게 이렇다 원래 공모 사업이 원래 그런 거다. 안 된다 미안하다 밥 사주겠다 이런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얘기 이거 저기 듣고 계시나요, 시장님? 근데 요거는 뭐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 그래요. 이게 이제 권한하고 책임이 시민에게 온전히 위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그것들이 또 잘 정리돼서 사용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같이 고민해야 될 건데 이게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고 사실 이제 예산 받아서 하면 정산하기도 힘들고 페이퍼 작업에 거의 뭐 너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예산이 잘 쓰여져야 돼서 또 그런 건 또 필요하기도 한데 우리들도 좀 시민들도 좀 성숙해져야 되긴 해요, 그죠?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도 좀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린 부족하는 걸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랑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주는 경우를 나눠서 보고 싶은데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재단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방어하실 수도 있는데 3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건비로 지급을 해버려서 너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3.3%를 제하고 300만 원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선정은 좀 꼼꼼하게 하되 그 집행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주자. 어차피 이거 사실은 뭐 몇천 몇억 이 정도 규모도 아니고 몇백이면은 그 증빙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너무 크잖아요. 아쉽네요. 그거는 좀 계산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방식을 아무래도 행정한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담당 중후관이나 팀장선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공정하게 사용돼야 되고 그게 이제 원래 취지대로 잘 사용돼야 되니까 어떤 행정적인 감시나 정리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좀 불필요한 것들도 좀 없애서 좀 더 폭넓고 또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네, 뭔가 이런 집행에 대한 부담이 사실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이 돼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라서 같이 고민해볼.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정책위원회나 그 협의체의 신규 위원들을 모집할 때 심사를 하시죠?
하죠. 예. 근데 그 더 많이 유입하면 좋은데 왜 심사를 하세요? 그냥 다 뜻만 있으면 참여시키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거를 안 그것도 갑자기 그래도 궁금하네. 그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일정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이수를 하면은 그쵸. 위원 자격이 부여되는 형태로 가자.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을 그쵸. 가를 거냐 예. 이런 문제 의식이 뭐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도나 아니면 뭐 그 선수 제가 말씀하신 교육을 이수하면 되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내부적으로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조직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고 그러게요. 그런 것도 되게 있긴 한데. 과도하게 진보적인, 과도하게 음.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행정이 어쨌든 위촉장이 발급이 되는 거고 위촉장은 네. 시장 명의의 것이고 뭔가 그 기한을 또 어떻게 둘 거고 이런 절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예, 예. 하셔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청년정책위원장님이 의원 되셨잖아요, 김준영 네네. 의원님.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매우 활동하다가 많죠. 혹시 대표님도 저는 뜻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관심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참여 거버넌스랑 정치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 거버넌스는 저희가 그러니까 행정부, 시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사실 정치를 통해서 의회에 진입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청년층의 유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대상이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또 들어갔을 때 너 정치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들어와서 하는 일이 비슷하거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렇죠. 반영하고 예, 그거를 예. 어쨌든 세금을 써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이라는 영역에 도입을 시키고 녹여내고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또 정치권에서도 이 참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은 매력적인 어떤 그럴 수 있겠네요. 예전으로 네. 치면 사실 대학교 학생회 같은 느낌인 네, 거죠. 네. 이 층이 뭐 그렇게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근데 뭐 저는 뭐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준비 안 되고 의원 돼서 배우겠다, 의원 돼서 준비하겠다 이러는 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들을 줄 알고 또 현장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또 의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청년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공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전 단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소심한 바램 그 정도는 네. 있지만 예 그런 분들이 정치하는 건 저는 대환영입니다. 아무튼 그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청년 축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진짜 중요하네. 이게 무슨 축제죠? 저희 기획단이 기획한 축제 아까 네, 흥플러? 흥플러. 그래서 뭐 해방데이라고 했는데 해방데이. 사실은 저희 기획이 조금 많이 현실적인 측면에 맞춰서 많이 바뀐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아쉬움이 크긴 한데 어쨌든 이 청년들이 기획단에 참여해서 축제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자체는 저는 그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이거를 이제 사실 우리 예산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행사 끼고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 실제 실비로 쓰일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또 좀 아쉬운 건 있죠. 시흥시 청년 전체 인구가 11만인데 동단위 축제 수준 혹은 동단위 축제보다 작은 예산을 청년 축제라고 배정을 해준 거는 아쉽네요. 네, 많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이런 뭐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 시작이니까 좀 더 사실 몇 년 차 되긴 했는데 코로나 있었으니까.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막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죠? 더 잘 기획해서 멋진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해방데이 어떤 거 다뤄요? 해방데이에서는 전체적인 기조가 그거였어요. 나의 해방일지가 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었고 근데 그걸 또 그대로 따가자니 좀 촌스러운 거예요. 몇 년 뒤에 봤을 때 되게 별론데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해방이라는 감성만 가져오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 해방이 되고 싶은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기획단끼리 많이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나에 대한 해방으로 갔을 때는 나는 어떤 식으로 해방이 됐는지를 사례를 좀 공유하는 형태 그리고 너에 대한 해방은 이거를 다른 청년들한테도 전달하는 형태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해방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좀 해결했으면 하는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식들을 녹여내서 파트를 좀 나누고 기획을 했었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했었는데 어디서 그 해요? 예산에 아쉬움이 있고요. 어디서 해요? 청년 스테이션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당일에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마트 앞이 버스가 네.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네, 스테이션으로 거기서 가면 내려서. 며칠 날?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니까 17일에 예. 일단은 메인 프로그램들은 1시부터 시작해서 한 네. 7시까지는 계속 운영이 될 거고요. 오, 길게 하네요. 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플리마켓도 있고 한데 음. 사실 플리마켓도 저희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나와서 원래는 플리마켓 그러니까 판매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추억을 판매하는 느낌으로 가고 싶다였거든요. 그리고 플리마켓의 원초적인 형태, 진짜 돗자리 깔고 하는 그런 약간의 아나바라 느낌도 나는 그런 형태로 가보자였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네. 현실적인 어른의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그날 하루만큼은 해방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행복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냐고 정말 애쓰셨어요. 네. 내년에도 음. 좀 이 컨셉 자체는 가져가 보고 싶긴 한데 그건 뭐 내년 네. 기획단이 할 일이니까요. 그래요. 이게 아까 또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이거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실. 근데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얘기를 다시 그걸 돌아가면. 실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그 판도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가보면은 이런 청년 기본 조례가 어쨌든 전국적인 흐름이 되니까 다들 웬만하면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 위에서 실제로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그렇죠. 정치인들의 인식은 제도 하나 조례 하나 생겼다고 확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흥은 그런 움직임 속에서 조례가 탄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기 시장님도 항상 공무원들한테 청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좋네요. 먼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큰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조례는 어느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흥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애쓰는 분들이 많아서 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대가 더 되고요. 좋습니다. 원래 여기 막 오면 제가 꿈을 물어보는데 어렸을 때 꿈 말고 지금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나는 어떤 지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꿈이 있으세요? 대표님 꿈이 뭐예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 활동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게 청년 거버넌스 활동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청년이라는 건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이 아니게 되는 시간이 올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거버넌스 쪽으로 점점 무게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후에는 약간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시정에 계속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버넌스 쪽의 전문가로 나가는 것이 이제 이 진로를 계속 밀고 나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고 사실은 20대 중반부터 가져온 뭔가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삶의 형태로서의 꿈은 좀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또 그런 사람들을 시흥에 많이 데려오고 싶은 네.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네, 서핑장도 생겼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서핑장도 생기고 그래요. 지금은 근데 먹고 사는 건 카페를 운영하셔서 지금 생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려워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코로나도 그렇고 잘 되세요? 뭐 코로나 끝나면 괜찮겠지 해서 실제로 어쨌든 저는 코로나 때 정부 지원금 이런 거 받으면은 딱 제로 되는 그러니까 플러스는 안 됐지만 마이너스는 되지 않은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래도 전 되게 선방했다고 보는데 그러게요. 선방하신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제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게 등장할 줄은 몰랐죠. 이게 카페 창업을 로망이다 막 이렇게 하는 청년들 많아요. 되게 쉽게 접근하기도 해요. 네. 제가 요 인근에 카페 창업했다 망한 청년들 많이 봤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카페 창업하기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카페 산업이 되게 저는 흥미롭다고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청년 거버넌스도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게 딱 정해지지 않은 채로 되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뭔가 최전방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카페 산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 출신 세계 대회 뭐 메달리스트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막 어중이 떠중이 대회들이 아니라 잘 보면 진짜
글로벌에서 좀 먹어주는 대회들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수상하고 약간 양국 느낌인 거죠. 네. 한국 1등이고 세계 1등 이런 느낌으로 되게 한국에서의 커피 시장이 그죠.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게 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랑 이게 어쨌든 장사의 영역 장사잖아요. 돈을 번다는 건. 근데 이 대중들의 커피에 대한 인식과 이 최첨단에 있는 바리스타들의 카페를 생각하고 커피를 공부하는 분들의 인식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파보면서 그게 근데 또 커피를 너무 깊게 파면은 이게 멀어지니까 이 거리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면서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는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이 공간이라는 곳에 녹여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적당한 커피에 대한 전문성과 그리고 커피 외적인 베리에이션 음료나 어떤 뭐 청을 직접 담그는 건 사실 요즘은 너무 많이 해서 뭔가 그런 특화된 커피 외적인 특화된 지점들도 조금 가져가면서 자기 브랜딩을 녹여내는 것들을 고민을 한다면 사실 그 공간의 매력이 고객들을 그래요. 끌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뭐 커피가 맛있어야 되겠지만 커피 외에 자신의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려운 때지만 청년들도 또 기성세대도 다 같이 힘을 내고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모시면 되니까 오늘은 이런 청년이 있다. 시흥에 멋진 이런 분이 계시다 정도만 소개하는 걸로 하려고 해요. 아쉽지만. 네. 뭐 또 불러주신다니까. 네. 여기 시흥 FM 어떠세요? 이런 저희 그냥 저희들끼리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누추하지만 와주셔서 감사하고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뭐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이들 그런 문제의식들을 접하는데 저는 청년 세대와 그리고 중장년, 뭐 신중장년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요즘은 다른 세대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 서로 잘하는 영역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계기나 소통의 채널들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도 청년들이랑 많이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조금씩은 이제 기존에 활동을 하던 분들과 이제 청년들이 만나는 지점들이 늘어나는 게 필요한 단계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조그만 지금 진행 중인 연구인데 시민사회 영역이 활발했던 영역에서 청년 참여가 활발하다는 연구를 제 같이 하는 활동가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 기존에 동의가 돼요. 저는 기존 시민사회가 만든 토양 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좀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여기에 또 출연을 했고요. 앞으로도 만나면 인사해 주십시오. 자주 교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끝곡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은 노래일 것 같은데 또 끝곡도.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은 유명한 밴드 잔나비인데요. 잔나비요. 예. 아까 제가 앞서 모브닝의 노래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를 떠나서 청년이라는 항상 좀 불안한 세대의 그런 불안감을 노래를 했다면 이 외딴섬 로맨틱 이 노래는 그 불안을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 이 과정을 함께하는 너와 내가 있으니까 아름답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노랫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네,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청년이 있는 곳 그런 시흥시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그런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잔나비의 제목이 뭐죠? 외딴섬 로맨틱입니다. 예,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이제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시흥 열정 백도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2시에 여러분 찾아뵙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도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고맙습니다. 시간 훌쩍 가네요. 깜깜하니 깜깜한 밤이 오더군 이대로 여길 잃어도 난 좋아 너를 정면 그 소리를 난 들을래 쏟아지는 달빛에 살결을 그리고 먼 옛날에
잡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